네, 이번 시간에는 교대급수와 절대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항급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양항급수는 모든 항이 양인 항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6가지 정도 배웠었는데 뭐였죠? 적분 판정법, 그리고 P급수 판정법, 비교 판정법, 극한 비교 판정법, 그리고 비판정법, 근 판정법, 이와 같이 배웠는데 이 중에서 실제 급수에 대해서 판정하는 것은 P급수 판정법이었죠. 나머지는 전부 비교해서 판정하는 거예요. 적분하고 비교하거나, 그죠? 또는 다른 수렴이나 발산하는 급수하고 비교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두 항의 극한값, 극한 비교를 해가지고 판정하거나, 또는 두 항의 B를 AN분의 AN 플러스 1, 아까 설명 잘했는데 극한 비교라는 것, 또 다른 수렴이나 발산하는 급수하고 비교해서 극한을 비교해서 판정하거나, 자기 자신의 항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판정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근 n승근 루트 an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판정하는 그 같은 값들에 대해서 쭉 계산했는데, 연습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을 다 언제 적용할지 숙달을 시켜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모든 항이 다 양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교대로 나올 때 교대급수. 자, 교대급수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an-am, 여기 an들은 전부 양의 값을 갖고 부호만 따로 빼낸 거라고 생각하세요.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한 번은 플러스 항, 한 번은 마이너스 항 이렇게 나오는 급수이거나,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나오는 급수. 한 번은 양, 한 번은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 급수를 교대급수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항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에 n-1승 an, 또는 마이너스 1에 n승, n승하면 1일 때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초항의 음수 n승 an.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교대급수는 언제 수렴하느냐 하는 게 교대급수 판정법인데요. 자, 이게 세 가지. 첫째, 교대급수라 해야 되고, 당연히 교대급수 판정법이니까 교대급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든 항들에 대해서 항의 크기, 그러니까 부호를 뺀 항의 값들이 점점 작아져야 되고, 세 번째, 그 작아지는 값의 극한이 0으로 갈 때, 그럴 때 반드시 수렴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교대급수는 모든 항들이 점점 작아져야 되고, 크기가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때, 그럴 때 수렴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증명 간단하니까 좀 보고요. 이거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부분합을 SN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합들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S2를 계산하면 A1-A2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A1보다 A2가 더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빼봐야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S4, 네 번째 항까지 계산하면 두 번째 항까지에다가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다 더해주는 거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런데 A3에서 A4를 빼봐야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근데 이 값이 0보다 컸어요.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개 더해봐야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는 또 S2보다도 크거나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S6를 계산하면 S4에다가 이만큼 더 더해주면 S6가 됐어요. 여섯 번째 항까지 합. 그런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이거는 S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2보다는 S4가 더 크고 S6가 더 커요. 그래서 짝수항들의 계산해보면 S의 2에는 S의
2n-2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수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와 같이 돼요. 0보다는 S2가 더 크고 이것보다는 S4가 크고 이것보다는 S6 이렇게 해서 점점점 증가하는 수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으로만 이루어진 수열을 하면 이 수열은 뭐다? 증가 수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SEN 짝수계를 더하면 이거는 A1-A2 플러스 A3인데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이와 같이 되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항 묶었어. 이렇게 묶어보면 A1에서 이만큼을 빼주는 거야. 근데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A2보다 A3가 더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A1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빼주고 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쭉 빼주고 A2n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걸 빼주고 하니까 이거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이 값은 뭐보다 작다? A1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작다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같다까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 짝수 번째 항으로 이루어진 여기 S2n이라는 수열은 증가 수열이고, 그죠? 증가 수열이고 위로 6에다. 여기 이퀄 붙여주고요. 증가 수열이고 위로 6에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뭘 증명했어요? 6개인 증가 수열은 6개인 단조 수열은 수렴한다 그랬죠. 그래서 6개이고 또 단조 수열이니까 수렴하게 되겠어요. 자, 수렴하니까 그 값, 2n의 짝수 번째로 이루어진 이런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면 어떤 극한값 s가 존재하겠죠. 그죠? s의 2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게 뭐 2n이 무한대로 갈 때나 n이 무한대로 갈 때나 똑같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n은 s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짝수 수열들의 극한은 s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임의의 S1, S2, S3 이와 같은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이 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 번째 수열들의 극한을 한번 또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의 2n 홀수 번째 항들의 극한값은 짝수 번째 항에다가 2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 준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홀수 번째니까 앞에가 뭐예요? 플러스 A2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만약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리미트를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근데 S의 2n 이거 극한 존재하고요. 그 다음 리미트 A의 2n 플러스 1 이게 존재하냐 하는 건데 이게 조건에 주어졌죠. 아까 얘기한 세 번째 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들은 다 0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2n 플러스 1도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S 더하기 0이 돼서 결국 S가 된다. 그러니까 홀수 번째 극한값도 S, 짝수 번째 극한값도 S.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항들에 대해서 극한값이 0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홀수 번째나 짝수 번째나 다 극한값이 0. 즉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리미트 Sn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이 S가 된다. 자,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이 존재했으니까 이 급수는 수렴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지난번에 조화급수는 발산한다는 걸 증명했는데요. 조화급수에 이와 같이 부호가 두 번에 한 번씩 바뀌는 교대 조화급수 1-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이와 같은 급수 이거 수렴 발산하는지 조사해봐라. 자, 그러면 첫째, 이거 교대급수죠? 그 다음, 각 항, 부호를 뺀 각 항이 점점 작아져요? 그죠? AN보다 A의 N 플러스 1이 이와 같이 작아지죠. 그죠? 작아지고, 그 다음, 리미트 AN, 리미트 N분의 1, 리미트 AN이 리미트 N분의 1이죠? 이거 0으로 가죠. 그러니까 각 항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0으로 가니까 이때 교대급수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죠. 그래서 교대 조화급수는 수렴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수렴하는 값이 뭐냐? 그걸 정확히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리미트 SN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SN. 예, 지금 여기서는 안 구해봤는데 리미트 SN을 구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수렴 발산만 조사하는 거니까 이같이 이고요. 그 자, 다음 교대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시오 했는데 이와 같은 급수 수렴 발산. 자, 교대급수일 때는 조건 두 개만 더 만족하면 돼요. 각 항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그거의 극한값이 0으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잠깐만 이 책에서는 이제 리미트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AN을 구하면 여기서 AN은 부호를 뺀 항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호는 빼야 돼. 리미트 AN은 리미트 4n제곱 마이너스 3분의 2n이 돼서 이거 극한값 구하면 이게 2차고 1차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죠? 그래서 극한값이 0으로 간다 하는 건 알았어요. 그럼 뭐만 더 만족하면 돼요? 교대급수니까 각 항이 점점 작아진다 하는 것만 만족하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각 항이 작아진다 하는 걸 보일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자, 어떤 방법이 있냐? 자, 이게 한 번에 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방법. an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을 계산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보여주면 되죠. 그죠? 예.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그 다음 쪽 368쪽의 가운데 참고 3.82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n보다 a의 n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참고하기로 하고요. 368쪽. 368쪽이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an분의 an 플러스 1을 해서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을 해서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야 되는구나.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걸 보여주면 각 항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게 b를 계산해서 그죠? 다음 항이 앞에 항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자,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을 계산하면 자, 이게 왜 자꾸 이러지? a의 n 플러스 1을 계산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an 자, an은 여기에서 부호를 뺀 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n제곱 마이너스 3분의 2n 그 다음 여기다 n 플러스 1 대입한 항 그러니까 4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분모 분자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4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n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요. 나머지 또 분수로 보내면 2n분의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분수들을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요거 비교하면요. 마이너스 3은 똑같고 4n제곱과 4의 n 플러스 1이죠. 이거 분모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크니까 이거 전체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또 분모가 크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리고 이거는 괄호 이거는 분자가 크네. 그죠? 분자가 크니까 모르겠네. 그죠? 이거는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거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일 경우는 이거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형태로 나오겠어요. 가만히 있어. 이거 이상하다. 뭔가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안 되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다른 문제일 경우는 이거 계산하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간단히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계산하거나 b를 계산하거나 그게 안 될 경우 뭘 하느냐? 도함수를 써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함수를 4n제곱 마이너스 3분의 2n 이와 같이 자연수에서의 함수값이 n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는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번 해봤죠. 우리 극한값 구할 때도 해봤고. 그래서 함수를 이와 같이 4x-3의 제곱분의 2x라는 함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감소 함수다. 즉 f'x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걸 보여주면 감소함수가 되니까 그때 n을 대입했을 때 값들도 감소한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도함수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분모의 제곱분에 뭐 해가지고 계산해서 정리하니까 8x제곱 플러스 6이 나왔어요. 자, 근데 구간은 여기 n이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f'x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분모는 어떤 거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항상 양수죠. 여기도 8x제곱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 이거 전체가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를 붙어서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큰 구간에서 감소해요. 그죠? 감소해. 그래서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극한값이 0으로 간다. 그럼 뭐에?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이거 교대급수니까 여기 n 계승분의 3의 n승 요거만 an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an으로 넣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또 b를 계산해 보겠어요. 책에서는 이제 an 플러스 1분의 an을 했는데 이거 거꾸로 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반대로 an분의 an 플러스 1 하면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조사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조사하는 거죠. 1보다 크다는 건 이게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되고 이걸 정리하니까 3분의 n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근데 n은 1보다 큰 자연수 값이야. 잠깐만요. 여기 2에서부터 하는 거 아닌가? n이 그죠? 2에서부터. 왜냐하면 1 대입하면 1보다 작아요. 2 대입하면 1이 돼서 책에 보면 급수가 n equal 2에서 무한대까지야. 그래서 2 대입하면 1보다 크거나 같아. 3 대입해도 더 크고 4 대입해도. 그래서 b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n항보다 an 플러스 1항이 더 작거나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즉 감소한다. 각 항의 크기가 감소한다 할 수 있고 또 리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8.21에서 한번 우리가 계산했어요. 이 극한값 8.21 한번 보세요. 8.21에서 n의 계승분의 x의 n승 했죠? x의 n승 대신에 3의 n승을 대입하면 극한값이 0이 된다 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교대급수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1의 n-1승 사인 2n분의 파이라는 급수. 이것도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고 싶은데 부호는 마이너스 1에 어쩌고니까 교대급수가 돼요. 근데 n이 1 대입하면 2분의 파이고요. 2 대입하면 4분의 파이. 그래서 사인 값이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사인 값이 2분의 파이.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구간. 요 구간에서만 지금 값들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들은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일반항 2n분의 파이보다
그 다음 항, 2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분모가 더 커지니까 이거 전체가 이것보다 이게 작겠죠. 그래서 각 항이 감소한다. 각 항이 감소하고요. 감소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0보다 큰 값을 갖고요. 그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고. 그래서 요 값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인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러니까 값이 더 작은 값, 요거 작은 값에 대해서는 사인 값을 계산해 주면 더 작겠죠. 그죠? 됐어요? 이게 증가함수니까 이쪽이 더 큰 값이니까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이 더 크다. 즉 AN이 사인 2n분의 파이가 사인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뭘 알았어요? 즉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감소한다 하는 걸 알았어요. 감소. 됐죠? 그 다음 이거의 극한값이 0으로 가느냐? 리미트 AN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파이 때 사인 2n분의 파이인데 사인은 연속 함수니까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사인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파이가 돼서 2n분의 파이. 이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리미트 해준 게 0으로 가니까 사인 0, 즉 0이 되겠어요. 그렇죠? 0. 그래서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점점 감소하면서 0으로 가는 교대급수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 이용하는 것들을 쭉 해봤는데요. 이와 같은 교대급수는 오차를 구할 때도 아주 강력하게 사용돼요. 나중에 또 한번 뒤에서 나오겠지만 8.6 테일러 급수, 매크로린 급수 여기에서도 한번 응용하는데요. 교대 급수는 오차를 구할 때 아주 강력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정리 8.54 보죠. 8.53.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심해야 될 게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그때는 수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자, 모든 교대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극한값이 0으로 안 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발산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으로 가면서 감소할 때만 수렴하는 걸 보장해 준다 그 얘기예요. 자, 8.54 교대급수의 오차. 교대급수는 각항이 점점 작아져. 부호를 뺀 각항이 작고 극한이 0으로 가면 수렴하죠.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면 그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근사값을 n번째 항까지 부분합 Sn 그 근사값으로서 Sn을 취하면 이거 전체의 급수의 합과 이거와의 차는 뭐예요? 이거는 1에서 무한대까지 다 계산한 거고 이거는 n항까지만 계산한 거니까 나머지 n 플러스 1항부터 해준 만큼 차가 나겠죠. 그런데 그 오차가 뭐보다 크거나 같지 않냐? A의 n 플러스 즉 n 플러스 1번째 항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니까 한번 보죠. 자, 조건이 이와 같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퀄 제로라는 조건이 있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수의 합을 S라고 넣죠. 이거 전체 다 해준 거죠. 그러면 S하고 SN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전체 해준 게 S고 SN은 N항까지만 해준 거니까 이걸 빼버리면 N 플러스 1항부터 쭉 계산한 게 남겠죠. 그죠? 그때 A, N 플러스는 놔두고 요 뒤에 거를 두 개씩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죠. 묶어주면 이 항보다는 이게 더 작으니까 이 괄호 속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an 플러스 1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전체 하면 항상 a의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오차 급수의 합과 n항까지 합 사이의 절대값 오차는 그 다음 요 n 다음에 있는 항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근사값 구할 때 강력하게 사용되는 도구예요. 자, 예제 8.5 볼까요? 자, 교대급수 n의 계승분의 1로 만들어지는 교대급수죠. 1부터 이게 수렴하는 걸 보이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S5를 근사값으로 택하면 수렴하니까 근사값으로 택하면 그 급수의 합과의 오차는 어느 정도 되느냐 알아봐라. 자, AN을 부호를 뺀 n의 계승분의 1이라고 놓으면 이게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K-AK 플러스 1 이거 실제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거는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니까 K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다 양수죠. 따라서 0보다 크다. 즉 AK보다 AK 플러스 1이 작다 하는 거 보였고요. 그리고 리미트 계산해주면 리미트 n의 계승분의 1이니까 0.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어요. 각 항이 점점 작아지고 리미트가 0으로 간다. 따라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그럼 이거에 이제 합을 구할 수 있는데 S5를 계산하니까 1부터 요거 다섯 번째 항까지 교대급수를 쭉 계산했어요. 그러면 30분의 19가 나와. 그랬을 때 본래 주어진 급수의 합 SY 차는 어떻게 된다? 방금 정리하면 요 다음에 있는 급수의 항 A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A6가 뭐냐? 6의 계승분의 1이야. 그래서 S의 근사값으로 이걸 택하면 오차는 6의 계승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교대급수 n3승분의 1로 만들어지는 교대급수에서 3의 마이너스 3승의 오차 이내에서 이거의 합을 구해봐라. 그러면 자 오차가 이렇게 되려면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S-SN 해준 게 A의 n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3의 3승분의 1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깐 문을 닫고 왔어요. 자, 그래서 S와 SN의 차가 항상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이게 3의 3승분의 1보다 작으면 그 근사값 SN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면 자, 이 급수는 분명히 일단 수렴하느냐 하는 걸 뭐 또 조사해야 되는데 수렴해요. 왜 그러냐면 각 항이 점점 작아져. 그죠? n이 증가하면 작아지잖아. 그죠? 작아지고 이거 리미트 구하면 0으로 간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항이 작아지고 리미트가 0으로 간다는 건 아주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근사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어려우면 하나씩 해보자 이거예요. 2항까지의 합 S2와의 차는 세 번째 항 3의 3승분의 1 이게 3의 마이너스 3승이네. 그죠? 이렇게 되니까 2항까지 합만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오차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그래서 S2는 뭐냐? 1-2의 3승분의 1 즉 8분의 7이야. 8분의 7. 그러니까 8분의 7을 근사값으로 잡으면 이 전체 급수 합과의 오차가 뭐보다 작다? 27분의 1보다 작다 하는 걸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잠깐만. 이 급수가 아니네.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급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교대급수에 대해서 쭉 공부했는데요. 교대급수가 아닌 급수도 많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와 같이 양항, 음항이 2번 나오고 양항 2번, 음항 2번. 이거 교대급수 아니죠. 교대급수는 반드시 한 번씩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교대급수가 아닌데 이런 급수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는 건
그래서 여러 종류, 이거 말고도 뭐 3번씩 나오거나 뭐 등등 뭐 규칙 없이 나오거나, 예? 다 양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양항급수 판정법, 한 번씩 교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는데, 이와 같이 불규칙하게 나오면 뭘 써야 되느냐? 직접 SN을 구해서 이거의 리미트를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각 항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준 급수가 수렴하면 이거 반드시 수렴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 항의 절대값으로 만들어진, 즉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이런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먼저 조사해서 알아보는 방법, 그게 절대 수렴 판정법인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잠깐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교대급수가 아닐 때 수렴 여부 판정할 수 없다는 얘기 했죠. 그랬을 때 각 항의 절대값을 취한 급수, 즉 시그마 AN의 절대값, 즉 A1의 절대값 더하기 A2의 절대값 등등. 이때 A1, A2는 부호까지 포함한 AN, A2예요. 이와 같을 때 이게 수렴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걸 절대 수렴한다. 절대 수렴한다. 절대값을 취해줘서 수렴하면 절대 수렴한다. 근데 본래 급수는 수렴하지 본래 급수는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은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조건 수렴한다. 조건 수렴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절대 수렴, 조건 수렴 또는 발산을 판정해라. 자, 이와 같은 급수가 있어요. 이거는 3번에 한 번만 양수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건 교대급수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는지 알려면 이 부호를 뺀 이 절대값, 이 부호가 절대값 되어 있는 급수가 수렴하면 절대 수렴이죠. 그래서 한번 절대값을 취해서 써보면 무리수 2의 제곱분의 1, 2의 4승분의 1, 2의 6승분의 1 이와 같이 나가요. 이거 뭐죠? 공비가 2의 제곱분의 1인 기하급수, 등비급수죠. 근데 2가 대략 숫자 2.7 정도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1보다 작은 공비를 갖는 기하급수니까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수렴한다. 자, 그 다음 요거 보죠. 여기도 이제 절대값을 취해보면 절대값을 취해보면 이와 같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한데 이거를 좀 단순화시킨 또 다른 급수를 하나 생각하는데, 어떤 급수냐? n분의 1이라는 급수를 하나 생각합시다. 그러면 시그마 n분의 1이라는 급수 우리가 알고 있죠? 시그마 n분의 1. 이거 뭐예요? 조화급수죠. 조화급수. 조화급수로서 발산했어요. 그죠?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급수하고 요 an의 절대값하고 리미트를 나눠서 리미트를 구해보니까 bn분의 an의 절대값은 이와 같이 되고요. 이거 극한값 구하니까 1이 됐어요. 자, 극한값이 존재해. 이거 b를 구해서 극한값이 존재했어요. 이거 전부 다 양항이잖아요. 그죠? 양항일 때 극한의 비교를 해가지고 극한을 비교해가지고 1보다, 그러니까 1이라는 값으로서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발산하면 이 급수도 발산, 이게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 그죠? 이게 극한 비교 판정법이죠. 극한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급수로 발산하니까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 급수도 발산한다. 그래서 절대값 해준 급수는 발산해요. 그런데 이 급수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면, 이거 교대급수잖아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면 각 항이 점점 작아지고, 요것분의 1이니까 각 항이 점점 작아지고 리미트는 0으로 가는 거 간단히 계산되죠. 따라서 이 급수 자체는 수렴이에요. 그래서 교대급수는 수렴하는데 절대값 해준 건 수렴하지 않을 때 그걸 뭐라 그래? 조건 수렴한다.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자, 이 급수의 마이너스 1의 n승 로그 이거를 an으로 넣으면, 자, 리미트를 계산해 보니까 리미트 로그 이걸 계산해 보니까 로그 함수 연속 함수니까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하니까 로그 2분의 1이 나와. 아, 이거 0이 아니야. 그래서 an의 극한값을 계산한 게 0이 아니에요. an의 극한값 계산한 게 0이 아니면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하죠. 그죠?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그래서 같이 수렴, 조건 수렴, 절대 수렴, 발산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규칙적이 아닌 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SN을 구해서 리미트 계산하거나 또는 이제 수렴 발산만 할 때 어떤 한 가지 좋은 정리가 있는데 뭐냐? 절대값을 취해준 게 수렴하면 본래 급수도 수렴한다라는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자, 이거 증명은 뭐 간단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응용에 대해서만 해볼게요. 자, n의 제곱분의 코사인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급수 생각해보죠. 이거 수렴함을 보여라. 자, 이 코사인 값은 n이 증가할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긴 하는데 규칙적이 아니야. 그죠? 규칙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거 절대값을 딱 씌워보자. 그래서 an의 절대값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겠고, 이거는 n제곱분의 코사인인데 어쨌든 코사인의 절대값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는 n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급수, 이거로 만들어진 급수는 n제곱분의 1이라는 급수는 p가 2인 p급수죠. 그죠? 그래서 수렴해요. 자, 수렴하는 급수의 각항이 수렴하는 급수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그러면서 0보다 커. 즉 양항급수 판정법에서 비교 판정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진 급수 시그마 절대값 an도 수렴한다. 자, 시그마 절대값 an이 수렴하니까 본래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하는 거죠. 따라서 절대 수렴하고 본래 주어진 급수는 또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고.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보이기 힘들지만 절대값 구한 거 수렴하니까 이것도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것도 sin n이 커갈 때 sin 값이 뭐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한 번은 뭐 플러스, 뭐 두 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절대값을 취해보면 3의 n승분의 2의 n 플러스 1승 sin n의 절대값을 구하니까 이와 같이 되고, 사인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와 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니까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급수, 기하급수니까 수렴할 거예요. 그죠? 이 급수는 수렴해. 따라서 이 급수보다 작거나 같은 an 절대값 급수는 절대 수렴하겠죠. 절대 수렴하니까 본래 값도 수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절대 비판정법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데나 막 적용할 수 있죠. 지난번 양항급수일 때 비판정법은 양항급수만 했는데 이건 그런 조건이 없이 절대값을 취하는 거니까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판정법 중에 제일 중요한 판정법이 있다 하면 이거예요. 절대 비판정. 그래서 나중에 연습 문제나 시험에 나올 때 뭘 판정해라 하면 제일 적용하기도 쉬워. 그래서 일단 이걸로 해보고요. 잘 모르면 이걸로 해보고 이게 안 되면 다른 판정법, 뭐 비교 판정을 하거나 극한 비교를 하거나 뭐 이와 같이 판정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급수 자체를 가지고 절대값의 극한 구하는 거니까 아주 계산도 쉽고 편해요. 자, 어떤 급수가 있을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극한이 존재하면, 이거 존재한다는 건데, 이 극한값 L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뭐 물론 무한대로 가는 건 당연히 발산이죠. 발산. 1일 때는 알 수 없다. 요 결론. 증명은 조금 시간 걸리는 거라 생략하고요. 중요한 게 이거 두 개.
뭐 1일 때는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근데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되죠. AN분의 AN 플러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제 8.61 보죠. 3의 n승분의 n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교대급수예요. 교대급수. 교대급수인데 이게 수렴 발산을 판정해라. 잘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절대값을 지요. 그래서 리미트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오고 이거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미트 계산하니까 3분의 1. 아, 극한값이 1보다 작아. 따라서 뭐에 의해서? 절대 비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 절대 수렴한다. 절대 수렴하니까 또 당연히 수렴도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급수.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을 구해보면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n 플러스 1이 돼. 이거 무한 들어가네. 아,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발산하죠. 발산하니까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절대 비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절대 근판정법. 이것도 자기 자신만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급수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만 가지고. n승근 루트 an의 절대값의 리미트를 취해서 그 리미트가 1보다 작으면 수렴, 절대 수렴하니까 수렴, 또 1보다 크면 또는 무한 들어가면 발산, 1이면 알 수 없다. 자, 이런 거는 주로 n승근 이렇게 붙을 때, 왜냐하면 n승이 붙을 때 n승근을 해주면 간단히 되니까 이런 문제에 적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려면 절대 근판정법을 쓰면 좋겠다 하는 걸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이거 an으로 놓고 an의 절대값에 n승근을 해주니까 이게 다 없어지고 요거만 남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3분의 4가 나와서 1보다 커요. 그럼 뭐가 된다?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그 다음 이와 같은 거 마이너스 n 제곱승이야. 그러면 이것도 n승으로 또 an의 절대값을 계산해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거에 마이너스 n 제곱승 n 3승이구나. n 3승이라 하나가 없어져서 n 제곱승. 자, 이건 가만히 보니까 1 더하기 0으로 가는 값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거는 뭐예요? 1 플러스 n제곱분의 1에 n제곱승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가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니까 본래는 리미트가 요 밖에 있었는데 지금 분모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1 더하기 0으로 가는 값 그거의 역수. 그러니까 이거 전체 극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 2의 제곱이 되죠. 그죠? 2가 되죠. 2.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2가 2.7 정도 되니까 이게 1보다 작아요. 따라서 극한이 1보다 작으니까 절대 근판정법에 의해서 이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따라서 또 수렴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교대급수 판정법과 절대 수렴에 대해서 절대 수렴, 교대급수 아닌 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요. 8.4 연습 문제 2번, 3번, 4번 이와 같은 연습 문제들을 풀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